먼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한 코스피. 이제부턴 아직 모르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마주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 한 부 한 부 전진을 거듭하길 바라면서 관련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새 역사를 썼고 오늘도 최고치 행진을 펼치며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재시동을 걸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되며 증시를 밀어 올렸고요. 방금 전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가능성에도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오랜 기간 고착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비로소 해소하는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의 코스피 지수의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유동 성장세가 들어오면서 2021년 7월 6일에 이렇게 3,305포인트를 터치했고요. 이후에 글로벌 금리 인상과 공급망 불안 속에서 장기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집중하게 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어제 장중 최고점에 종가도 최고치를 쓰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올 들어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코스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점도 특징적인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최악의 증시로 부각됐던 꼴찌에서 1년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글로벌 유동성 회복으로 단숨에 전 세계 1등 글로벌 수익률 1위로 올라서면서 그야말로 한골탈태 드라마 같은 반전을 썼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되찾은 만큼 최근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가운데 실적 성장이 동반되는 종목들이 유망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크게 반도체와 전자장비, 화장품과 바이오 업종으로 두드러졌는데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하나 마이크론과 테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0% 넘게 급증하면서 1년 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그려냈고요. 전자장비 업종에선 이수페타시스가 130% 가까이 폭등, 그리고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로 실적과 주가에 모두 부스터를 단 APR이 무려 1년 새 300% 넘게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발전 설비와 전력기기주도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편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간 9일 첫 100일 정책, 개혁, 그리고 다음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코스피의 밴드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2,500, 최고의 시나리오에서는 3,50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 있을 거라고 내다봤고요. 3,000선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정책 개혁과 기업 ROE 개선, 주주 환원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MSCI 신흥시장과 일본 지수를 웃도는 프리미엄 거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망이 밝은 업종으로는 AI와 조방원, K푸드와 K뷰티 업종이 꼽혔고요. 자사주를 대거 보유한 금융지주사 테마도 관심 업종으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게 많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주주 기준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상속세율 인하, 경연진 스톡옵션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된다면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대비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거고 자본시장이 재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향후 어떤 정책이 우리 시장을 들썩이게 할지 지켜보고요. 증시가 상승세에 접어들면 주도주의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업계 분석도 있었던 만큼 올해 우리 증시 지수 밴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특별하게 더 지켜봐야 할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도 전망해 보시죠. 다음 시그널도 확인해 볼까요? 정부가 미래산업 인프라에 50조 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소버린 AI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픈 AI 한국 법인이 출범하며 정책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정부가 어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관제 펀드를 공개했습니다.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민간에서 75조 원, 그리고 정부가 75조 원,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을 투입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보관을 내놓은 건데요.
운영 방식은 직접 지분 투자 15조 원과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간접 투자 35조 원, 초저리 대출 50조 원으로 나뉘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만 50조 원이 배정됩니다. 대출은 국고채 수준의 2%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산업의 업종별 규모도 확인해 보시면 AI에 이렇게 30조 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고요. 이어서 반도체에 20조 9천억 원, 모빌리티와 바이오에 10조 원 이상,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와 2차 전지, K문화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부터 로봇까지 11개의 분야로 이루어졌고요. 정부가 약 3개월 뒤인 12월 초에 산업은행 산하의 펀드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오픈AI는 한국 법인 오픈AI 코리아를 공식 출범했죠. 전 세계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서 3번째 지사인데요.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빠른 디지털 도입 속도를 갖춘 AI 혁신의 최적지라면서 정부의 국가 AI 대전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힌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미 카카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향후 삼성과 SK 등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간밤 오라클 주가가 클라우드 사업 성장 그리고 오픈AI와의 400조 원 계약 소식에 36% 폭등을 한 가운데 향후 우리 기업들에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초대형 성장 펀드와 글로벌 AI 기업의 한국 진출이 맞물리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멘텀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장 마켓 시그널 만나봤습니다.